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량은 딱 두 가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이제 점점 사형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발언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핵심 인물의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직접 질문까지 나섰던 윤석열 피고인.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재판장에 등장했고 빼도 박도 못할 증언과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생생한 설명으로 피고인 측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재판에서 정작 본인이 엑스맨이 되어버린 윤석열, 허탈하다 못해 헛웃음까지 터뜨린 그의 재판 현장, 지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2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11월 3일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출석하여 충격적인 증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유의미한 증언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양일간의 재판 중 눈길을 끌었던 세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언급된 증언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은 11월 3일에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도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언급하면서 작심한 듯 폭로한 내용인데요. 이 발언을 이끌어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 윤석열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비상대권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상대권은 비상 상황에서 정상적인 헌법 절차나 행정체계를 넘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비상대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단호히 얘기하자 윤석열이 직접 나섰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을 아주 굉장히... 윤석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는 국군의 생일이나 다름없어서 앉자마자 다 같이 폭탄주와 안주를 먹느라 다들 취하고 정신없었다. 곽 전 사령관 당신도 내 기억에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 게다가 시국에 대해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자꾸 유도합니다.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려 하자 자꾸 또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통하지가 않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비상대권 얘기를 흐지부지 시키려다가 더 강력한 지뢰를 밟아버렸습니다. 이후 질문에서도 본인의 뜻대로 답변이 안 나오자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열에게 공감되는 유일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증언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국회의 사당 내의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해당 통화는 12월 3일 23시 36분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것도 트라우마 아니면 트라우마 같습니다. 지금도 TV 보면 그게 피고인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뢰성을 계속 파고들었었는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전화통화의 시간과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시 36분과 다음날 00시 31분 두 번의 통화를 언급하며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 문부수고한 얘기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측이 무력화하려던 시도는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본인이 등판하죠. 피고인 측 김홍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이 직접 지규현 판사에게 요청해 질문 기회를 얻어냅니다. 예, 다른 변호사님 누구? 예.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고요? 아니, 예, 김홍일 변호사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면은 이 비상계엄이 국회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 아주 길게 발언을 이어갑니다.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나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과정에 제이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하지만 이어진 곽 전 사령관의 논리에 당황을 하게 되고 흥분해서 얘기를 더 하려다가 재판관의 제지를 받기도 합니다. 답변을 했으면 끝까지 들으라고 말이죠. 제가 일단은 여쭤보는 증인 말씀을 것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일단 들어보시고 또 한번 물어보셨냐 이걸 물어보시겠습니까?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이 말하는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언지를 받지 못했고 그러한 의도가 성립이 되지도 않거니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이번에도 혹 때려다 혹 붙인 윤석열인데요. 그렇다면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걸까요? 왜 윤석열 측은 곽종근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는 걸까요? 비유해보자면 아주 강력한 흉기를 휘두르다 제압된 괴한이 칼이 혼자 움직였다 보여주려고만 했는데 칼이 내 의도를 몰라주고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꼴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곽종근은 육군사관학교 47기 출신으로 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서 특전여단, 707 특수임무단 등 최정예 부대의 지휘 책임자인 셈인데요. 24년 12월 윤석열이 비상계엄 버튼을 누를 당시 특전사 투입과 작전 준비가 있었다는 정황에서 그의 위치는 매우 핵심적인 직책이었죠. 실제로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 특수임무단 등을 지휘했었기에 비상계엄 작전상 군병력의 국회 투입 명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인 셈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핵심 논점 가운데 국회 기능 마비 시도와 군병력 투입을 통한 계엄권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의 증언은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국회 기능 무력화의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사전계획과 실행지시, 이 두 가지 구조를 윤석열 측에서 방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군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 따라 지휘 책임의 연결고리, 군 동원 작전의 정당성 결여,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이 더 명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나름 중요한 문제겠죠.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12월 3일 밤,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의 비위를 감추고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 언론 통제, 시민 감시 논란까지 겹치면서 자유와 표현의 공간이 좁아졌고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냉소와 피로감이 남았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허탈한 웃음만 유일하게 공감이 가는 재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와 알찬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